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왜 합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인류들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전쟁, 꼭 필요한 전쟁, 전쟁의 명분을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의 마음과 같지 않음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리를 통해 빛과 어둠의 충돌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우선 둘로 나눠지고 상대방들의 마음들도 둘로 나뉘게 되면서 선과 악의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물질화에 최적화된 마음과 영적화에 최적화된 마음으로 나뉘게 된 것인데, 물질의 체험을 위해서 물질화에 최적화된 마음이 우선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여러 감정 체험을 위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들도 믿지 못할 정도로 나뉘게 된 것이고 최저 진동수를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집착, 두려움, 분리, 욕망,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등이 물질화된 마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화와 자아로 분리되었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아가 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마음은 물질 인생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최상의 물질 체험을 즐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흡 매트릭스에서 시작하였지만 물질 인생이 시작되자 분리감이 팽배해지면서 개인들이 되어갔으며 각자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물질 인생의 이름들이 생겨나고 독립지체로서의 개인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영 정체성에서 혼 정체성으로 다시 개인 정체성으로 분화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신의 자아를 중심으로 다른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들과의 분열과 소통, 통합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사랑과 미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하면서 자아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것이 본질인지 찾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중인격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용된 최저 진동수까지 내려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인격 장애에 대한 체험들도 하게 되었는데 마음의 분리가 정체성의 분리까지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심화된 괴리감에 의해 본성과 가성이 생겨나 거짓된 인생도 체험하게 되었으며 거짓된 마음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거짓된 마음에 의해 생겨난 불신과 의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진행되었기에 서로가 분열되는 양산을 더욱 심화시켰고 공격적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여 폭력성을 대두시키게 하였으며 물리력을 분출시키게 하였습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폭력이자 살인이 기록된 장입니다. 시기와 질투, 분열된 마음이 폭력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된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사람의 사악함이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일인데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으나 사람의 사악함과 그 마음의 사악함이 넘치는 것을 보시고 해서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인류들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폭력과 살인에 대해 기록한 구절입니다. 호흡 매트릭스에서 분화된 개체 혼들이 물질 체험을 위해 준비된 물질체에 들어서서 마음과 감정을 통해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으며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첫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첫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분노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피를 흘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세력을 넓히면 큰 폭력과 큰 살인이 동반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폭력성은 유전적 측면을 통해 인류들에게 전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엔키와 아누나키들의 유전자가 아다파와 릴리스에게 전해져 그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된 것이며 우주전쟁을 하던 행성 지구에서 패권전쟁을 하던 그 폭력성이 고스란히 유전체 속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은하 인류와 파충 종족의 결합된 유전자 속에 그러한 성향이 담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포 속에 담겨진 폭력성이 인류들의 분리된 마음과 만나 어떠한 시너지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여러 번의 실패를 체험하였습니다. 분열과 융합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어서 그것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분산시키는 것을 자연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에 있는 생명들은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기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인류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계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을 통한 인류들의 인구수 조절이 있고 인류들 스스로에 의한 인구수 조절이 있는데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는 과밀합니다.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한 것은 주기 종료를 위해 카르마 해결이 필요한 존재들을 모두 태어나도록 한 때문인데 인구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작동 시에 많이 죽게 될 것입니다. 먼저 카르마 해결을 끝낸 존재들이 우선이 될 것이며 이 조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구 조절을 위해 큰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할 수 있고 계시 등을 통해 사전 경고를 하였습니다. 주기 종료에는 자연계도 조절에 들어가고 인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각종 질병들인 흑사병, 스페인 독감 등과 자연재해인 화산폭발, 지진들, 폭풍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인류들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사악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사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 국가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환각에 놓이게 하고 환청에 시달리게 해서 전쟁을 부추이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전쟁들은 인류들의 마음들을 그렇게 조정하여 일으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약점을 들추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상대의 것을 빼앗고 싶게 하거나 등등 마음들을 쥐고 흔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인류들은 인구 조절, 정확히 표현하면 카르마 정리가 끝난 인류들을 집단으로 떠나보내기 위한 대규모의 핵전쟁을 앞두고 있고 극이동을 통한 대형 지진들과 화산 폭발, 쓰나미를 통한 인류들의 집단 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위한 작은 불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전쟁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것인데 어떻게 하느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배움이 완료된 카르마가 정리된 인류들을 전쟁을 이용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냐고 한다면 자연재해, 바이러스 등이 있다고 또는 극이동과 혹성 충돌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 육체에 들어와 있는 성기체들은 다음 과정을 위해 행성 지구를 떠나야 하기에 이들의 물질체를 벗기는 성대한 축제를 준비한 것이며 인류들이 준비한 대규모의 전쟁이 그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체험을 위해서 지구에 들어선 이즈비들을 졸업시키는 방식이며 이것을 통해 품고 있었던 카르마라는 먼지들을 훌훌 털고 나가기를 바라서입니다. 전쟁은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회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욕망을 숨기지 못한 일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화를 사랑해서입니까? 가족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로 확장되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악하게 해서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폭력성이 넘쳐나서 그런 것이며 그 폭력성을 다스릴 수 없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들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힘의 균형을 되찾게 할 때뿐임을 알았으면 하는데 초강대국을 응원하지 않으며 독재자와 같은 황제를 응원하지도 않는 것은 그들 역시도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일찍 죽게 하는 방식을 쓰고 강대한 나라도 무너지게 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며 간신들도 잘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평화가 길어지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 평화는 인류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넘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류들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에 빠지고 결국 나태하고 교만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르침을 위해 이웃국가를 이용하거나
내부 반란 세력을 이용하여 전쟁을 통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객관성을 위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 해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은 바로 힘의 균형입니다.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도 천손이라는 한민족도 힘의 균형 앞에서는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인류들도 자연계의 한 구성원이고 전체 질서를 위해서는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인류들의 세력이 더욱 강건해지면 자연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류들이 더 깨달아 자연계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파괴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계와 함께 평화로서 공존할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직 평화가 없다는 것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사랑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과 같은 찌꺼기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집단의식을 통해서 집단 카르마를 끄집어내어 정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전쟁으로 비화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집단 카르마들이 많이 응집하여 있는 상태이기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회복하고 떠날 존재들을 빨리 졸업시키는 것도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인류들에게 있을 재난들이 인류들에게 집단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의식의 추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 실패했던 그 유형이 똑같이 반복되는 블랙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인류들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집단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인류들에게는 최악의 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은 이 점을 노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식 추락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즈비드를 반드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도 맞고 그냥 두고 보자는 것도 맞기에 반드시는 없습니다. 이 실험을 중단하고 개입된 에너지들을 모두 회수하며 에러가 일어난 구역을 폐쇄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실험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월 자아라고 보는 상위 호는 모두 90인입니다. 이 90인이 현실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와 실험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의 세계를 위해서 45인이, 어둠의 세계를 위해서 45인이 첫 시도했던 실험은 실패로 종결되었으며 그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서로 역할을 바꾸어서 두 번째 실험을 시작했으며 조인들이 빛의 역할을, 사자인들이 어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겉이 검고 속이 하얀, 겉이 하얗지만 속이 검은 역할들이 있게 된 것으로서 빛의 존재들의 모습을 하고 속이 검은 사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이중적인 모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인데 선과 악에 대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아비뇽 왕실의 45인의 사자인들 대부분이 어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알렌 왕실의 45인의 파충인들 대부분이 빛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빛은 정의이고 어둠은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편견에서 나온 것일 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실험의 속성일 뿐이지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화에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백설공주, 피리 부는 사나이 등이 있습니다. 많은 편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면 선할 것이고 못생기면 악할 것이라는 건 말입니다. 인생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통해 배우도록 한 것이기에 완벽하게 속을수록 배움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역할을, 어둠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바로 입장 바꾸기가 우리들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고 이것을 누가 세뇌시켰겠습니까? 물론 어둠에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이겠습니까? 어둠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겉이 검지만 속은 하얀, 겉이 하얗고 속이 검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빛과 어둠, 선과 악은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이기에 새롭게 보아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을 죽이러 내려가는 짐승, 사탄, 붉은 용 등은 빛의 세력이고 일곱 천사를 비롯한 심판을 하는 주체 세력들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물질체를 벗기는 역할은 어둠으로 위장한 빛의 세력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한 집착 수준을 심판하는 것은 빛으로 위장한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이슬람교,
동방정교 등에는 이러한 트릭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속성은 이원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선과 악을 구분짓게 하고 있습니다. 약자들과 피해자들과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선한 편이고 강한 자들과 가해자들과 성인 남성들은 악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바로 여러분들의 편견일 뿐이고 선과 악은 없으며 실체적 체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 실체적 체험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는 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육체적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든 상관없이 선과 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고 그곳엔 하느님의 개입은 전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 체험들이기에 전쟁을 통해 혼들은 감정 체험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켜주는 나라, 그런 나라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편견인데 인류 전체가 이즈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누구를 편들고 지켜줍니까? 말 잘 듣는 인류, 기도 잘하는 인류, 종교 잘하는 인류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당연히 편견입니다. 하느님은 그 어디에도 편들지 않으며 개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 인생을 선택한 혼 그룹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 지도층이 인류들을 배반하는 일들인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어린아이 수출, 섹스 산업을 위한 여성들의 납치, 마약류와 같은 바이러스 수출 등을 많이 했기에 그것에 대한 경고 차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호한 것을 싫어해서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것인데 자기중심적 사고가 불러온 것입니다. 세상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균형을 잃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첫째, 혼들의 집단 감정 체험을 위해서이고 둘째, 그러므로 해서 집단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기 객관적 사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넷째, 혼 그룹의 집단 이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체험을 완료하고 마음을 사랑과 평화로 채운다면 더 이상 전쟁을 통한 감정 체험도 카르마 해결도 필요치 않기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각종 무기들과 군사 장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성의 자연계도 생명들처럼 더 이상 자연재해나 기상이변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지진, 화산 폭발, 폭풍 등 말입니다. 진화 단계에서 분열과 분리를 체험해야 했기에 행성 역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리셋은 그래서 있어 왔던 것이며 극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을 완성으로 종료한 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생존 환경이 있는 행성에 있을 필요가 없기에 졸업을 통해 상위 단계의 행성으로 이동하여 가는 것이며 떠나는 그룹이 많은 경우에는 큰 리셋을 통해 물질체를 대량으로 벗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인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쟁에 핵이 이용될 경우에는 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비된다면 그렇게 큰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성 자연계와 연계하여 작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는데 핵은 자연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조율이 필요한 것이며 연합작전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인데 균형을 상실하여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과 각 사원들에서 평화 집회가 열리고 기도회들이 열리고 있는데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닌 인류들의 집단의식과 마음속에는 아직 평화를 수용할 정도의 의식 수준이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주기를 종료하는 분위기에 발맞추어 집단 카르마 해결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기 종료를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어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식지수가 1000이 되는 인류들이 10만이 넘는다면 굳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집단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격한 방식인 전쟁을 통해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식 매우 좋습니다. 그것이 수용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6.25라는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대방에게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많은 무기들을 준비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촌을 보자면 자신들의 패권을 손에 보려 하지 않고 있는 강대국들이 있고 약소국들의 바다와 육지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좌지우지하고들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도 인류들의 마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인가, 누가 악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일 뿐이며 많이 죽을수록 대기 중이던 혼들이 태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태어날 혼들이 없어서이며 주기를 마감하고 있기에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서입니다. 전쟁을 통해 많이 죽이든 적게 죽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으며 주어진 역할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를 보는 것뿐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이런 전쟁들을 이용해서 천사 인종들을 청소하였는데 그것을 인류들이 모르게 진행하였다는 것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내어 천사 인종학살 정책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살인행위를 대놓고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은밀한 조직을 통해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살인을 하고 그것을 자살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들은 음모론 뒤에 숨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둠으로 알려졌으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들은 인류들이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카엘 대천사는 어둠의 역할을 하고 있고 루시퍼 대천사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카엘이 악이요, 루시퍼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리를 바꾼 이 이원성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극이 왜 자리를 바꾸어 이동합니까? 여성과 남성 체험을 왜 바꾸어 합니까? 통합의 완성을 위해 그런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성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바꾸어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제를 인류들이 얼마나 풀었는지는 각자의 평가들이 있기에 더 이상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기를 마무리하면서 있는 종합평가를 빛의 진영과 어둠의 진영 양쪽 모두에게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거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원 원리를 보면 모두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위해 모르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체험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자리에서 하강하여 내려올 때 모두 알면서 내려왔던 것이고 오를 때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 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감정의 체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기에 필요하고 그것들의 체험의 결과로 나오는 카르마를 해결하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부정성과 긍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돈 에너지까지 결합되어 있어서 체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영단에서 핵을 신경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고 그 부작용이 혼과 성기체, 생리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들은 사용할 것인데 과거 고대 문명인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 때의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그때의 카르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단과 우리는 이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고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쟁을 피하게 하지 않고 부추이고 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카르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집단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인류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주인 없는 행성 지구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인종은 행성 지구의 수호자 인종으로 선택되어 들어온 것인데 타락 세력들이 그 권리를 강탈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지구의 수호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인류들을 모두 전멸시켜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저들의 주장을 묵살하자.
전면전을 선포하여 인류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려는 전쟁 시나리오를 작동시킴으로써 우리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들을 모두 죽여야 들어올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류들 모두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인데 바로 저들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빛과 어둠의 실험이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서 매우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다면 밑바닥에 깔려있던 오래전부터 축적된 카르마들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성의 끝을 모두 보게 될 것인데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잔인할 수 있는가의 면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습은 사람이나 하는 짓과 말이 짐승을 닮은 이들이 수없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것인데 정의는 어디 있으며 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들의 양면성을 극대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는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인데 악한 이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 큰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선한 이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치 선하게 사는 것이 바보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악한 이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인류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전쟁은 저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고 인류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저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류 약 5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리시키기 위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지구촌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들이 첫째 소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악한 이들이 두 번째 소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인공적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것이고 인공기후 재난을 통해 인류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데 대기근이 일어나 대량의 인류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 속에서 일어나 인류들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만들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서곡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들의 마음에 카르마의 정점인 악한 기운들이 차고 넘칠 것인데 그동안 잘도 숨기고 감추어 왔지만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는 저들만의 세상이 오고 있어서 악한 이들이 숨어있던 그림자 속에서 밖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악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한 얼굴의 가면을 벗고 본래의 악한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동안 선한 이, 착한 이로 알고 있던 그 가면이 벗겨지고 악한 본성이 드러나 인류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은 인물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며 이들은 어둠에 충실한 종들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을, 시민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다는 것이며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그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보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전쟁은 어떠한 것으로도 미화할 수 없으나 인류들의 집단 카르마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성장을 위해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자 속에 있는 폭력성, 이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원성의 충돌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완성을 이루기 위한 아픈 과정, 마치 초경을 치르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면만을 보고 판별할 수 없는데 양쪽 면을 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특히 안과 밖이 서로 뒤바뀐 빛과 어둠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이원성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왜 어둠이어야 하고 어둠이 왜 빛이어야 하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천사가 되고 천사가 악마가 되는 서로 역할을 뒤바뀌어 하는 시대라는 것이고 마음의 이중성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인류들도 깊은 주머니를 뒤집어 어둠의 속성들을 모두 드러나게 하여 자신들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카르마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이용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없는데 전생들의 카르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기 종료를 앞두고 있기에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카르마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마음의 전쟁과 실제하는 전쟁을 통해서 존재들이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깊이 감추어 두었던 어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다시 감출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기회를 살리느냐,
기회를 죽이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 세력들의 지배에 빠져온 지난날의 질곡에 그냥 눌러 앉을 것인지, 과감히 들고 일어나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것인지 살아날 것인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고, 어둠 속에 숨을 것인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인지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전쟁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어둠의 카르마들을 끄집어 낼 것이고, 대순환 주기에 맞는 정화 작업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편을 나누어서 이루어졌던 양극성 실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시킬 것인데, 빛에 대한 부분들과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체험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다음 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 아모레 알카샤